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원래는 여기 이제 CM이 나와야 되는데 CF가 나와야 되는데 뭐 좀 이따가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그계 촌철살인마. 금요일의 남자, 일요일의 남자는 송혜입니다. 금요일의 남자는 국민TV의 남자는 노정열 씨죠. 노발대발 함께하는 노정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즘은 행사 때문에 바쁘죠? 없는데요? 10월달에 행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많이 그러게요. 바쁘지? 뭐 다 어려우니까요. 예. 그런가? 예. 늘 서민중 삼촌과 함께하고. 그러면 금요일의 남자는 금남입니까? 그렇군요. 저희 집은 금남의 집인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개그는 이제. 그렇군요. 이거 이제 제가 하는 개그는 아니고. 남들이 하는 개그. 남들이 하는 개그. 이제. 그쵸. 이렇게 아마추어 구단부터 이제 프로 구단까지 이렇게 연습하니까요. 예. 참 시대에 뒤떨어진 개그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요. 기타를 처음부터 잘 칠 수 있습니까? 손병희 씨처럼.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연습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군요. 네. 그럼 좀 월요일부터 방송을 하니까 저는 월남입니까? 좋아요. 그러면 화요일에는 화남? 화남? 뭐가 그렇게 화남? 예.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게 잘 때 웃겨요. 네. 곰곰이 누워있으면 웃깁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그러면 노정열 씨는 그러면 개그맨으로서 그러니까 행사 뛰는 개그맨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방송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이제 부정기적으로 행사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계절상으로 좀 변동이 있습니까? 어느 때가 좀 더 바쁘고 어떨 때 좀 한가하고? 글쎄요. 그냥 사계절 비슷비슷한데요. 비슷해요. 아무래도 봄이 좀 많고요. 봄이 많고. 여러 가지 축제들도 많고. 예. 그리고 송년회 모임이 아무래도 12월 달에 네. 그때는 좀 많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면 각종 출판 기념이라든가 집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바쁘겠군요. 그때 좀 부르시는 아주 수준 높은 뜻있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렇군요. 그것도 많이 계신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계절과 상관없이 늘 꾸준하시잖아요. 정치의 계절과 관계없이 늘 꾸준하게 한가하죠. 네. 이번 주에는 다사다난했어요. 행사도 굉장히 많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9월 달에서 10월 달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노인의 날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저께였어요. 10월 2일.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복지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고 노인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우리말로 어르신이라고 불려준 지도 꽤 오래됐는데. 네. 글쎄요. 같은 노인이라도 노인이 아닌가 봐요. 밀양의 어르신들은 7순, 8순 됐는데 이제 실신하고 뭐 끌려가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쪽에 7순 어르신들을 보면 굉장히 노인을 많이 챙겨주고 노인 복지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친박연대 나오신 그렇죠. 그분 이번에 화성갑으로 출마하기로 공천이 확정됐다는 소식 확정이 듣고 되었습니다. 역시 대학교는 친박연대가 좋다. 그렇군요. 저쪽 신촌에 있는 그런 연대 말고 학수고대나 이런 거 말고 명박고대, 학수고대 이런 거 민족고대 이런 거 말고 친박연대를 나와야 뭐 32억 인지 그동안에 했던 거는 더 수십억이죠. 근데 그 실제 실형을 살고 나와도 공천이라는 그 명분으로 통해서 반대도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새누리당 안에도 우리 새시대 정치하자고 개혁하자는 게 제일 큰 명분이었는데 지난번 선거에 서청원 대표를 다시 출마시킨다는 거. 그것도 무소속이나 자천이 아니라 공천의 이름을 빌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 차원이 아닌가. 그러면은 10월 2일인 노인의 날에 그걸 발표해야지 왜 하루 지난 다음에 발표를 했어요? 너무 속보이니까. 그런가요? 네. 그런가 하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더 연세가 많죠. 75니까 우리나라 76, 7세 정도 되죠. 네네. 그다음에 뭐 언제 이라크에 갈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안 가고 계시는. 우리 홍사덕. 홍사덕 선생도 여전히 실세로. 난 궁금한 게 군림하고 계시죠. 홍사덕도 그렇고 누굽니까? 이번에 서청원도 그렇고 감옥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데 그 피선거권이라든가 공무 담임권 이런 것이 회복이 그게 사면 복권이 돼야 되는 게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도 있는데. 그래요. 출마될 자격이 있으니까 나온 거죠.
그런 건 저희보다 또 빠삭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어려운 데까지 신경 쓰셨네요. 화성은 옛날에 지역구 의원이 김성회였죠. 네, 김성회. 육군 대령 출신이고. 네, 굉장히 주먹 잘 썼죠. 예, 주먹 잘 쓰고. 네. 이 양반 이름을 내가 오늘 또 봤어요. 아침에 한겨레신문에. 네. 홍문종이라고 있죠? 네, 사무총장 하시죠. 예, 사무총장. 홍문종 사무총장이 국기원 지금 그것도 국기원장도 겸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태권도의 예. 국가, 예. 예. 요새는 국기원, 국시원, 국정원 참 많네요, 비슷한 게. 그러게요. 예. 근데 무능하고 할 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연루돼서 지금 태권도인들이 물러나라고 하는데도. 맞아요. 근데 거기에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아먹는다던가, 관용차를 5천만 원짜리 사갖고는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에 그걸로 쓰다가 걸렸다거나, 예. 또는 이번에 LA에 한국의 나라 LA 다저스 경기 때 태권도 시범단을 데려가면서 자기가 친한 국회의원 2명이랑 수행원들을 국회의원 예산 갖고 갔다가 걸렸다거나. 금빛 발차기에 문대성? 그럼 의원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문대성 의원 정도면 보디가드로 대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아무리 무소속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태권도와 관계없는 사람들 이사진으로 추천한 건데 그 중에 김성애도 있어요. 김성애. 예, 그 저기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주먹질 잘하니까. 네네. 네, 아무튼 아마 보디가드용으로 데려간 네. 걸로 제가. 그 지역구에 지금 서청원. 예. 그렇죠. 사실 어르신들이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6순보다도 7순, 8순 되신 분들은 네. 참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신산스러운 것을 온몸으로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네. 이유가 어찌됐든 동난도 겪었고요. 압축성장도 겪었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온몸으로 감내하셨는데 7, 80대니까 이제 힘 빠지고 나약해지면서 대다수의 우리 서청원 홍사덕 또 김기춘 같은 어르신들 말고 일반적인 어르신들은 지금 거의 표밭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이번에 보세요. 그 노인 기초 노령연금 네. 입 싹 씻고요. 네. 또 밀양의 어르신들 그렇게 경찰과 한전 직원들 동원돼 가지고 밀어붙이식으로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러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네. 국가 시책을 위해서 이렇게 발목 잡고 딴지 거는 불평분만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별적 차별적 노인복지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연금을 받아야 될 정도라면 65살 이상 돼갖고 인생을 잘못 산 거다라고 하는 이런 개 같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건 개그도 아니고 뭣도 아니네요, 진짜. 그것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복지를 시혜의 그런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나이 들면은 돈과 관계없이 부자와 빈자 모두 받는다. 이것이 보편적인 복지인데. 그걸 다른 나라에서 보면 저희가 참 창피해서 OECD 국가나. 그러게요. 선진국. 20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보면 한 200만 원쯤인 줄 알겠어요. 20만 원. 네. 아이고. 4대강 예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만 돼도 전교에 있는 노인들 다 50만 원, 100만 원씩 드릴 수 있는 돈인데 이거 20만 원 가지고도 한이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입 싹 씻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표현은 다르지만 적중했는데 왜 자꾸 안 올리십니까? 제가 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분명히 얘기했죠. 뭐라고? 맞아. 예, 차차 하겠습니다. 근데 네. 그분은 차차라는 말도 뒤엎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고 제 임기 내에는 할 겁니다. 차차 하겠다는 얘기나 임기 내에는 할 겁니다랑 사실상 해석은 어떻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그죠? 같죠. 예. 저는 그래도 양심다 차차 하겠습니다로까지는 예상인데 세상에 그냥 임기 내 하겠습니다라고 더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념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제가 비록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약속을 어긴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뭘로 비교할까요? 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출산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물건을 훔치렸지만 절도는 아니다. 강도였다. 예. 글쎄요. 제가 말장난이 아니라. 때린 건 아니지만 폭행은 아니다. 분명히 안 해놓고 나서는 그렇다고 약속을 어긴 건 아니다. 이거는 뭔지. 술을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 그래서 좀. 음주하고 운전했지만 술 취해서 운전한 건 아니다. 양심이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앙심이 있을 뿐인가요? 노인분들, 아무튼 노인의 날, 사기꾼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관광버스 타가지고 막 각종 건강식품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렇게 안기고 기십만 원짜리 안긴 다음에 나중에 입 싹 씻고 도망가는 것처럼 복지를 이렇게 해주겠다, 노후부장 하겠다, 그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제가 그걸 하나만 믿고 이렇게 기다렸다.
했다가 사정이 바뀌었다라든가 예.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었다든가 안 되고 있지만 임기 내에 하겠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안 됐지만 어긴 건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는 예. 이거는 사실은 글쎄요 우리가 형법상에 거짓으로 영리를 취한 건 사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뭐 똑같습니다. 예, 그 어르신들이 현명하셔야 되고 물론 노약자를 기만하고 속인 그 범죄자가 더 나쁘지만 근데 사기도 한두 번 당해야지 일생을 사기를 당하고 찍는다면 그 피해자도 조금 그럼요. 한 번 사기를 당했다 그런 건 사기지만 두 번째는 자기가 모자라다 이런 거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그래도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예. 사람들이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잘 세상과 사람은 잘 안 믿게 된대요. 예,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그 박근혜 후보가 20만 원 주겠다, 또 배로 주겠다, 노인복지 강화하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만큼 순진하게 믿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것에 호소해서 표를 많이 얻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마치 힘없는 대한민국 분들. 경찰이 국정원 요원과 민간인들의 조직적 댓글 작업이 있었는데 중간 수사 결과 대선 토론 끝나고 3시간 있다가 바로 네. 없다고 네. 발표한 것에 영향을 받은 수십만 표의 영향만큼이나 더 있죠. 그렇죠. 예. 더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들의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노인들 자산율이 가장 높죠. 뭐 청소년 자살률도 높습니다만 삶을 살기가 싫은 정도로 나라가 지금 비참한 나라가 제가 본 통계로 의하면 40%가 넘는 빈곤율이 있대 43%인가 47%인가가 빈곤하다 이겁니다. 우리 노인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젊었을 때 말이에요. 지금 70세라고 쳐봐요. 40년 전은 유신 때 그때 30이었습니다. 네, 한참 참 청운의 뜻을 펼칠 나이인데. 밤낮없이 일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열심히 젊었을 때 일을 하면은 나 늙으면은 자식들이 또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 노후의 연금이라던가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일찍 변하는 바람에 나이 드시고 보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돕기가 힘든 경우 그런 문화도 못하고 여건이 안 되는. 네. 왜냐하면 자기들 먹고 살기도 빠듯하니까. 그렇죠. 그럼 나라에서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자기 몸과 마음을 바쳐갖고 사람 여건으로 살아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는 둘째치고 경제발전, 경제성장, 한강의 기적 그렇게 금가옥조처럼 여기는 네. 그 밑바탕에는 박정희 전두환 그 군사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그야말로 저임금 노동 착취를 통해서 재벌 네. 위주로 키워왔던 그 밑에는 반은 그 당시에 산업부지상 농민들이 더 많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7, 8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산업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죠. 농민보다는. 네. 어쨌거나 농사를 짓던 공장에서 일을 하던 대한민국의 기층 서민들, 국민들, 민중들이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을 시켜왔고 그거를 네. 한편에서는 지도자 잘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손흥민 선수가 가끔씩 표현하듯이 박정희임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신념으로 일각의 지식인들 또 그 뜻있는 선각자들 또 행동하는 분들의 목숨과 피와 땀을 기반으로 일각에서 다른 국민들은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따라줬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을 한 거죠. 그럼요. 그거에 대한 보답 1, 20만 원 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치고 장난치고 고깝게 여기고 선거 끝나면 입 싹 씻고 반값 등록금도 지금 10년 넘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입을 싹 씻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또 반 정도는 역시 그래서 항상 어디로 귀결되냐면 바로 오늘이 14선언의 날입니다. 그렇죠. 네. 이 반공 이데올로기, 레드 컴플렉스, 이 분단의 모순이 대한민국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거, 언론, 교육의 중심에는 이 200개 넘는 국가 중에 이토록 적대적인 분단 국가가 유일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가 불법이면 어때? 그 다음에 나오는 조건이 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데와 예. 북의 남침 위협이 있는 한 그 정도의 공작도 가능하고 그 정도의 위법도 가능하고 그 정도의 전과 있는 사람도 공천을 받을 수 있고 모든 99.9%가 아니라 100%
최동욱 건 진영권 밀리니까 또다시 등장하는 게 NLL 국가기록 삭제 은폐 논란으로 다시 정치검찰이 최동욱이 물러난 자리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중복세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자서로 사필귀북이라고 하는데 네, 모든 것은 북으로 귀결돼요. 예, 모두 옳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필귀노 예. 모든 것은 노무현으로 귀결되는데 어른들도 복지를 믿어서 찍었다가 좀 사실은 북한 추종하는 민주당이나 진보당이나 시민사회 빨갱이보다는 그래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래도 박근혜하로 찍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보여줬던 이미지가 바로 신뢰거든요. 이 사람은 말은 별로 안 발음을 신뢰. 지금 발음이 신뢰하다 할 때. 신뢰. 얘를 저버렸다 신뢰거든요. 발음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신뢰. 굉장히 신뢰하시는 거고요. 신뢰. 예,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신뢰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자기가 하는 것은 지킨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정치인의 이미지라는 것은 그 본 모습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이명박보다 나을 거다라고 해서 차마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버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명박보다는 나을 거야. 이명박을 찍은 내 손을 내서 뭐 잘라버리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 마마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예.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공주의 이미지, 수적공주의 이미지였죠. 그렇죠. 이미지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두 분은 다 감성 이미지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네. 소녀 가장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고 네. 시집도 안 갔고 아이도 없고 네. 뭐 세간에는 뭐 최태민 목사도 나오고 그렇죠. 심지어 잭스키스 은지원 사진 붙여다가 네. 근데 그 정도 의혹 모르겠어요. 저도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마치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자식 가지고 떠들듯이 네, 네, 네. 그 정도의 정황이라면 조사한 게 옳다고 믿고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네. 중요한 거는 본인의 입으로 계속 부모님 두 분 다 흉탄에 가시고 네. 이거를 수십 년 써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착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프랑스 단두대 왕들 목 잘릴 때 우리는 네. 이승만 대통령도 그냥 하야시킨 거지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전단 대통령도 아직 생존해 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도 생존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온순하고 착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 진짜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인정이 많아요, 사람들이. 예, 인정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예. 흑흑 울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참에 절을 올리면은 그래 너도 힘들었을 거 아니 이러면서 봐주잖아요. 이런 인정인데 그게 또 의리로도 변해요. 왜냐하면 네. 전두환 대장을 모신 누굽니까 장세동 네네. 예, 이런 분들 의리의 사나이라고 불리우고 있기 때문에 네. 조폭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전두환 장군하고 장세동 장군을. 그러니까 그런 의리의 사나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의리의리하게 살고 있거든. 그렇죠. 이거 옳지 않습니까? 잠깐 여기 개그가 네.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가? 아무튼 네. 뭐 그래 마음대로 옳지 않아요. 치세요. 예. 네. 근데요. 네. 서청원 어르신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또 이름 모를 사람들이지만 무명의 용사들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굴 네. 챙겨주고 계십니까? 그냥 일당 나가시면 예. 7, 80, 60대도 많은데 네. 평균 70대예요. 예. 그 광장 주변에서 그렇게 소리가 저보다도 목소리 데시벨이 더 높으신 분들 네. 꼬박꼬박 일당 챙겨주는 그런 분도 있고 그렇게 챙겨받는 어버이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말이죠. 왜 소리가 그렇게 크냐 했더니 그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하시고 스피커가 집회장 안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향해 있어요. 대단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들으려고 스피커를 쓰는 게 아니라 밖에 들으라고. 그래 뭐 어버이들만 그렇게 일당 챙길 게 아니라 그래 선별적인 복준만 할 게 아니라 그래요. 전국에 있는 수백만의 이 땅에 정말 살 날이 이제 네. 사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남북 이산가족 무산되면서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 지금도 가슴앓이 하고 계시는 우리 이산가족 아픔을 차치하고서라도 예. 7, 80 이제 90 넘으신 분들 꽤 많거든요. 이분 그럼요. 어른들 네. 저 20만 원 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하고 의지가 없고 뜻이 없고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예를 들면 서청원 대표처럼 자기 아들 사급 비서관으로 별정직으로 그냥 앉힌다든가. 네네. 예.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지금 감면해준 법인세라든가 또는 특혜를 주고 있는 대기업들의 그런 부자 감세라고 표현합니다. 전기세라든가 네. 이런 것만 정상적으로 되돌려놔도 충분합니다. 그럼요. 법인세 또 이걸 왜 못하냐면은 기업용으로 쓰고 있는 그 전기료 예, 있죠. 예. 예. 이게 다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걸 내칠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야. 예. 아무튼 표를 위해서라면 또 여론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면 항상 크게 보면 레드 컴플렉스 카드예요. 역시 네. 국가 기록이든 NLL이든 뭐 참여정부든 노무현이든 이거를 근데
끊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어르신이에요. 어르신들. 저는 가시기 전에 깨닫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정렬 씨 방송하기 전에 네. 이런 게시판에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만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안철수가 저렇게 기회주의자야, 나쁜 놈이야, 욕심만 차린 놈이야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고 있는 이 후보는 이런 강점을 가졌어. 또는 내가 지향하는 사회는 이런 거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게시판에서 그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예. 자, 음악을 하나 듣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뭘 들을까? 신청곡이 들어왔었어요. 네. 시인과 촌장의 매를 듣습니다. 자, 소녀님, 오늘 여러 어록들이 지금 게시판에서 난무하고 있는데, 다들 재밌습니다. 네. 근데, 정말 저를, 뭐라 그러나, 이 글을 딱 보는 순간, 바로 이거야라고. That's it. 소녀님께서 제시해주신, 인생은 60부터, 예, 새누리당의 정치는 70부터. 아, 예. 네. 요즘 소문이 무성하죠? 네. 김무성 씨는 지난 대선 때 선거 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총괄본부장. 네. 예. 선거를 이끌었다는 얘기고요. 네. 긴도 지휘했다는 얘기고 네. 유세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국가 기록의 일부 내용을 네. 자기가 발설을 했죠. 예. 예. 그래 맞아요. 예. 그 내용을 검찰에서 이관되지 않았다. 김경수 비서관이 아마 다음 주에 줄소환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또 여론몰이식으로 마녀사냥을 나섰습니다만 주류 언론과 일부 검찰들이 사실 이런 거는 국민들이 현명이란 말을 떠나서 너무나 상식적인 거고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참여정부 말기와 실용정부 초창기에 기록 가지고 티격태격했던. 네. 근데 그 티격태격에 잘못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 정부가 가져가서 뭘 어떻게 써먹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이번에 대화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작곡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에 악상 떠올랐던 것도 가질 수도 있지만 그죠? 네. 보통 요즘에는 다 디지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글 쓰신 거하고 노래 만드신 거 그거 하나 딱 최종본 남아있으면 그게 완성본이죠. 어떻습니까? 네. 물론 중간에 수고, 초고, 퇴고한 것까지 다 정리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최종본이 남아있고, 예. 그리고 나머지 처리하라고 넘겼는데 거기에는 없고, 예. 문제는 또 선거 때는 똑같은 내용을 들고 나와서 약간 예. 작부를 바꿔서 아전인수격으로 써먹은 다음에, 네. 나중에는 그게 어딨냐고 대묻고 없앴다라고 실제 삭제하지도 않은 내용을. 네. 초고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녹취록 하다 보면 기자들도 기사 쓰다 보면 숨소리도 들어가고 새소리도 들어가고 빵빵 소리도 들어가는데 그 빵빵 다 그대로 하려면 정리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요. 사초라는 얘기가 이제 참 왕조시대 얘기인데 네. 아주 이런 얘기 글에서 말씀은 좀 유식해 보니까 사초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사관들이 왕 옆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글씨 쓰잖아요. 네. 뭐라고 하셨다. 근데 왕이 이 얘기는 녹취록에서 좀 빼달라. 라고 했으면 그것까지 적어갖고 그렇지, 빼달라고 하셨다. 했다. 이런 건데 이거를 마치 국회 속기록에 쓰는 것처럼 후다닥 쓰다 보니까 네. 필체도 엉망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초안이 이걸 사초라 그래요. 예. 이걸 가지고 근거로 조선왕조실록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뭡니까 편년체 즉 시간대별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편년체라고 하고 기사 분말체는 뭡니까? 또 나온다. 또 아는 게 잠깐요. 네. 시간인데 제가 진행자 갖고 금요일 날 정 PD 어때요? 특히 금요일 날 유독 진행을 안 하고 지말을 하죠, 저 사람이. 그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 세금정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욕심이 참 많아. 보면 멘트 욕심이 저렇게 있어. 저건 탐욕은 아닌데. 저도 바빠. 어차피 똑같은 돈 받는 거 자꾸 이렇게 말을 많이 해. 게스트한테 넘겨. 그런 건가? 나도 진행할 때는 말 거의 안 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사초가 사면초가의 줄임말입니까 지금? 아니 사초 이렇게 그거를 핵심을 바로 들어가야 돼. 아무튼 김무성 씨가 지난 대선 때 국가 기록인 NLL 발언으로 써먹은 이 점. 네. 면책 특권도 없고요, 이거는. 그럼요. 말도 안 써 발언한 것도 아니고요. 네. 은폐 삭제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이 불법 유출과 악용이 가장 큰 악질 범죄입니다. 네. 여기에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가 넘어왔을 개연성이 아니라 확실성이고요. 네. 요거를 이번에 부정선거 국면에서 반드시 국정원의 댓글과 경찰청의 허위 발표가 한 축이고 나머지는 바로 김판 원세의 국가 기록을 선거 때 레드 컴플렉스, 아까 지금 말하신 어르신들 특히 보수층에게 노무현이 나라 팔아먹었다 정도 한마디로 요약될 알고 보니 노무현 NL을 포기했다라고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써먹은 게 양축의 지난 2012년 대선 전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자 본질이고 예. 나머지는 다 호도하고 물타기하고 말장난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걸 삭제했다고 표현하고 당연히 넘겼는데 안 넘겼다고 그러고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럼요. 예. 언론이 거기에 부안해동 정도가 아니라 주도권을 쥐고 마치 새누리당 홍보국장처럼 지금 나서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홍보지처럼 나서고 그러니까 언론이 아니고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찌라시라고 하죠. 예. 북한 조선노동당 욕할 필요가 없이 똑같이 그냥 노동당 기관지처럼 새누리당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중동이. 아니 거긴 욕할 수가 없죠. 노동당 기관지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언론을 표방하니까 그런 건데. 그렇군요. 거기는 예. 속이지는 않군요. 예, 가자동 특파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시대 사관들이 기록해놓은 사초를 몰래 보고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면 무조건 차명감이요. 근데 사초는 정기적으로 세검정 있죠. 예. 세검정에 가서 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면지 재활용하는 것처럼 그 물에 씻어갖고 먹자국 지운 다음에 연습지로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원래 사초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삭제군요. 예, 그렇죠. 삭제죠. 삭제입니다. 예. 자, 지금 중요한 건 김무성 씨 얘기인데. 네, 김무성. 좀 사적인 얘기로. 그러면서도 공적인 얘기로. 제가 그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늘 새롭게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몇 년 전 거 그대로 올려도 지금 현황에 들어갈 맞을 정도로. 네. 그럼 뭔가 좀 낭송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성인의 날 5월 20일 날에 제가 우리 시대를 빛낸 베스트 11 성인들을 모셨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성인의 베스트 11 했었는데 이번에 김무성 성인이 등장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있었던 뒤풀이 자리에서 여기자 허벅지를 역시 유구한 전통의 성누리당. 그다음에 저 무릎 위에 앉히려고 했던. 그럼 아마 최현희 씨가 여기자인데 알고 보니까 저 음식점 아줌마인 줄 알고. 그래서 음식점 아줌마들 그때 들고 일어날 뻔했는데 역시 조용한 아줌마들이라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는 음식점 아줌마면 그렇게 만져도 되는 거기는 거예요. 음식점 아줌마들 갖고 꼬투리 잡아 이번에 그 최 총장의 임모 씨도 음식점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5월 20일 날 올린 거에다가 지금 바로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삭제는 아니고요. 잠깐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배경음악을 깔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배경음악 바꿉니다. 예. 그거 이따 저 공익 광고 하나 할 때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성년의 날입니다. 한국을 빛낸 우리 시대의 진정한 성인 베스트 12로 정의 모십니다. 주물 이경재 성인, 기자 최연희 성인, 가슴 박계동 성인, 다줘 강용석 성인, 재수 김영태 성인, 검색 심재철 성인, 제이녀 김재철 성인, 음모 정우택 성인, 못생 이명박 성인, 따먹 김문수 성인,
엉덩 윤창준 성인, 허벅 김무성 성인. 네. 네. 이게 화면 관계상 네. 이 제 성인들의 아후를 2글자씩밖에 표기하지 네. 못함을. 근데 팍팍 들어오는데요.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거 엉덩 하면? 엉덩 윤창중. 예, 그러니까 엉덩 이자에서 이가 빠져요. 예. 못생긴 여자가 줄줄줄인데 그냥 못생긴. 예. 따먹은 기억나십니까? 따먹 김문수 선수. 예. 춘향전 얘기한 거잖아요. 변사또가 춘향 따먹다가. 주물 이경재 지금 방통위원장. 네. 뭐 아십니까? 주물? 이분 주물럭 뭐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 다른 얘기인가? 김미선 의원이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앉아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주물러 달라는 얘기였다. 예, 맞아. 다 아시네요, 역시. 예. 아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들이고 엄청 화제를 뿌리고 대단히 큰 무리를 일으킨 것들이었는데 너무도 아득하게 느껴져요. 그 새누리당의 여성 의원들. 네. 저 최동욱 총장의 그 혼외정 사건 관련해서 부도덕한 파렴치범으로 파면하라고 그랬던 분들. 네. 김무성 성인의 이 여기자 허벅지 만지고 네.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용하네요. 그래요. 사람이 다 그렇지만 아전인수도 인지상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만희 환경부 장관 시절에 뭐 그래서 어쩌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예. 언론과 한나라당이? 그렇죠. 공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얘기인데 왜 사생을 갖고 건드느냐. 그랬던 그들이. 와, 이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네. 저렇게. 아무튼, 이 일각에서 뭐 성누리당으로 이름 바꿔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조만간 의기투합 하셔가지고, 지금 세인트 12분의 성인들. 예. 전현직들 두루두루 계신데. 약 한 명만 좀 대빵이 나타나면은 12제자를 거느리게 하는. 네네. 그런. 발기대회 하시고. 당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홀라당도 있고 하고 싶당. 그다음에 이제 칠순 노인들이 오시면 경로당으로도 해도 괜찮고요. 아무튼 요즘에 386이 뜨고 있다면서요. 그 386은 뭡니까? 30년대생. 예. 80대 노인. 80을 육박하고 있고. 60년대 청년 시절을 보냈던. 예. 조금 어렵다. 대중적이기에는. 하여튼 386이에요. 알았어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쉽게 가기에는. 예. 이 김무성 씨는 사실 친박연대의 역시 지금 김무성 서청원 역시 친박입니다. 그렇죠. 근데 친박은 이제 점 하나 찍으면 천박이 되는데. 예, 그렇군요. 이번에 진영 장관을 두고도 배신자로 바로 주류 언론과 청와대가 배신자라는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배신과 소신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역사와 양심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인데 한때 소신 있던 친박의 대표주자 인수위 부위원장 진영 씨를 가지고 자기 진영에게 이제 불리해졌다는 이유로 배신자라는 천박한 배신자의 낙인을 찍어가지고 찍어내게 하셨어요. 근데 배신하면 제가 배운 역사상으로는 가장 큰 배신자는 한때 좌에 있다가 우루 전향해서 동료들 고발하고요. 네. 자기 살려고. 네. 그다음에 만주벌판에서 독립군들 토벌하고요. 네. 그다음에 혈서로 일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 이름도 다카키 마사오도 있고 뭐 마노모토 오카모토 미누루? 예. 고분. 네. 또 어르신들에게 다 줄 것처럼 했다가 못하겠다. 예. 그리고 김무성 씨야말로 친박의 대표주자였다가 중간에 정치적 잡음으로 싸우면서 등 돌린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 아실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 그러다가 다시 또 지난 선거 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장관이 배신자가 아니고 다카키 마사오 씨나 그분의 따님이나 또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물론 사람이 변화할 수는 있지만 그 변화가 변질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변화인지는 역시 역사와 양심과 공익적 차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진영 장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회창 캠프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이회창 씨가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고집만 피우고 나가니까 쭉 가니까 2002년 때 대선을 앞두고서는 거기서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 양반은 그런 거죠. 굳이 따지면 군주를 모시는 조폭 보수를 모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계약 관계에 의해 갖고 당신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니 당신의 뜻이
내 뜻에 일치하는 내가 모시겠습니다. 실용적 계약 관계. 예, 그렇지만 당신이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나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일관성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참담 보수주의자죠. 하루아침에 친박 소신파에서 천박 배신자로 됐어요. 네. 김무성 씨는 지금 좀 경솔한 면이 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각하의 아버지는 절대로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후락도 그렇고 뭡니까 차지철도 그렇고 김재규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김영욱도 그렇고 예. 김종필까지도 좀 튄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찍어 눌렀어요. 예. 그러니까 김무성 씨는 다음 대선을 출마하겠다고 지금 노골적으로 의원들을 몰고 다니면서 세를 과시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지켜주었었던 친박연대 서청원 씨를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올리려 그런 거예요. 예. 뭐 그런 거는 굳이 정치평론가가 아니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김무성 씨 하면 또 김재원 씨가. 예. 재원이라고 주장하는 분과 일화가 있었죠. 90도 형님. 그거는 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정연 씨가 또 읊을 거 있지 않나요? 네. 요새 공익 광고를 제가 패러디해서 올렸는데. 공익 광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번에는 제목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 노래를 다시 틀어야 되겠다. 그러시죠. 예. 네. 자, 나는 19살이에요. 들으면서 예. 갑니다. 경제민주화 하지 마세요. 일자리 창출 하지 마세요. 반값 등록금 하지 마세요. 국민 대통합 하지 마세요. 지하경제 양성화 하지 마세요. 다단계 사과도 하지 마세요. 간접 사과도 하지 마세요. 패션쇼도 하지 마세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오직 사퇴만 하세요. 이 반전이네요. 살 떨리는 그런. 살 떨리니까. 예, 시였습니다. 풍자신 줄 알았더니. 이건 제가 오리지널 창작이 아니라 이제 개그의 여러 방식 중에 패러디란 건데. 네. 요즘에 라디오 듣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좋아한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보고 싶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알고 봤더니 끝에 운전할 때는 오직 운전만 하세요. 네네. 문자 주고받다 사고 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앞에 그거를 패러디해서 제가 쫙 깐 다음에. 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게 참 얼마나 이쁘게 하고 차리고 나오노. 아이고 곱데이. 그 돈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애롭고 우아한 그런 숙녀 이미지에서 특히 미국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국내에서는 최동욱 자르고 말이죠. 윤창중 비호하고 사실 올드보이들 귀환하면서 지금 인사를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MB 정부도 고소형 강부자 때부터 그다음에 만사 형통 모든 일은 형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때까지 7인에 이러면서 5년 동안 말아먹었듯이 똑같습니다. 사실 9명의 장차관급 낙마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윤창중 강행할 때 알아봤죠. 그 다음에 강행한 거와 별도로 중도하차 시킨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김기춘을 강행하면서 양건 감사원장, 그 다음에 최동욱 검찰총장, 진영 복지부 장관 이 3대 중요한 직위거든요. 네. 감사원장, 검찰총장, 복지부 장관. 네. 앞으로 이제 벌써 4년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 글쎄요. 4년 3개월이나 남았고 이렇게 국가기관이 중립성을 잃고 그 다음에 오늘도 말했지만 황교안이라고 황당한 교환을 작성해서 지시한 그 황교안 씨가 네. 북부지검에 있을 때 삼성 엑스파일 또 떡검 장학생 문제와 관련해서 무의시켰던 이거는 최동욱 총장과 비교할 바 안 되는 그렇습니다.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경범죄와 악질 살인 강도 강간 수준의 인면수심의 파렴치 후한무치의 악질 흉악범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는 이것도 팩트로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황교안 장관은 감찰이나 파면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연도를 따져서 구속되고 단죄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죠. 예, 지금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떡값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시키면서 떡값 검사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자들, 정봉주, 노회찬 혹은 선의를 베푼 자, 광노현 전 교육감 이런 사람들은 영어의 몸으로 가두고요. 네. 사익을 위해서 거짓을 퍼뜨리는 원판 김새, 사인방. 네. 이런 사람들은 득세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예. 지금 추수의 계절인데 나락은 주셔야 되지만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네. 나락을 알아들 정도면 50대 초반에 쌀벼 그저 그거고. 아, 전라도에서는 호남에서는 나락이라고. 나락을 뱉는다 그러죠. 네. 야, 이 간만에 듣는 이 추억에 언어율이 좋아요. 성공했어요. 오늘 정렬 씨 웃겼어. 예. 제가 웬만하면 안 오는데 나락을 거기까지 갖다 붙이시니까. 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김대중 대통령의 성대모사로 예. 지금 NLL 전국을 바라보는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4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잠깐 2분, 3분 패러디하고 오늘 물러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따 겁나게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대한민국의 대중 여러분. 내 반쪽인 노무현이 간 지가 벌써 4년 5개월째가 됐는데 여전히 국정의 중심은 더 센터 오브 사우스 코리안 내셔널 매니지먼트 중심은 바로 노무현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국정의 대결 구도가 고 노무현 대 살아있는 이명박근혜 전현 대통령 구도가 되어버렸어요. 떠난 지가 4년 반이 된 사람인데 떠나도 떠나지 못한 사람. 실체적 진실과 본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이들이 해석으로 이전 투구하고 있고 본질을 흐리고 주류 언론과 여당이 이런 식으로 국면을 호도하고 있고 영면을 못하고 불면에 시달릴 것 같은 내 반쪽짜리 후배 불면의 밤을 시달릴 것 같습니다. 불면의 노무현? 아닙니다. 이쯤 되면 불멸의 노무현. 불멸의 노무현이 살아있는 정권을 죽은 노무현이 앞으로 4년 3개월 동안도 이들이 노무현을 두려워하고 모든 국면 전환마다 참여정부와 노무현을 욕하고 더 나아가서 이 DJ의 발목을 잡을 때 저희는 같지만 노무현과 DJ는 같지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근혜는 살아있지만 저희 죽은 DJ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원칙과 양심을 위해서 앙심 세력을 양심 세력이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죽어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TV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조합원 해주시고 우리 시대 행동하는 양심 국민TV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세! 김대중! 예, 고맙습니다. 정렬 씨 지금 정말 고마워요, 정렬 씨라고 퓨아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오늘도 개그계 촌철살인마 노정렬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또 가입해주신 조합원 계십니다. 경북 구미시 하프로님 반갑습니다. 구미시여서 더욱 반갑습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자자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나날이 발전해가는 국민TV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공고 못 드린 거 있습니다. 하나는요, 뭐냐면은 이번 주 토요일에도 부정선거 규탄 촛불 집회는 계속 합니다. 이번에는 서울광장입니다. 저녁 7시요. 그리고 강정의 책 배달, 택배 보내는 거 10월 17일 날 저녁에 인천항에서 배 타고 출발해서 그 다음날 강정포구까지 가는 그 서해를 누비면서요. 배 타면서 일출과 남해안의 서해안의 일몰과 남해안의 일출을 볼 수 있는 와중에 윤태호 작가, 노정면 기자, 고재열 기자, 그리고 김두식 선생, 저 손병희, 강화달님, 이은미, 김대중 등등의 공연과 강연, 그리고 캐리커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팟캐스트 방송도 있고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마지막 곡 불후의 명곡입니다. 형님 재원입니다. 작사 김재원, 작곡 노래 손병희.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원이에요. 재원이에요.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든 형님을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중이었는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형님께서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할